ETF는 특정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 수단을 말하는 거고요. 방 안에서 이 수정구슬로 전 세계를 마음껏 이렇게 보듯이 전 세계 어디든지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TF를 몸에 익히시는 순간 월가에 있는 그 어떤 펀드 매니저 부럽지 않은 그런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ETF입니다. 요즘 어디 가도 ETF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여기저기 언급은 많은데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제대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실히 개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국내 ETF, 해외 ETF, 미국 ETF, 글로벌 ETF의 명확한 구분이 사실 없이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현업에서 쓰는 방식대로 구분을 해드리면요. 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국내 ETF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해외 투자가 되는 ETF를 해외 ETF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이런 곳들에도 ETF들이 다 있는데요. 이것들을 뭉뚱그려서는 글로벌 ETF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가 미국 ETF인 거죠. 근데 ETF는 대부분이 이 미국이 정말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글로벌 ETF라고 하는 것은 미국 ETF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ETF가 뭐냐? Exchange Traded Fund의 앞글자 딴 겁니다. 자, Exchange, 거래소, Traded, 거래되는 펀드예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게 더 어렵고요. 그냥 있는 영어 그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펀드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상장을 시켜놨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펀드이기도 하면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펀드의 장점도 가지고 있고 주식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아주 이중적인 녀석이 되는 겁니다. 보통 펀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분산 투자가 된다는 게 장점일 거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건 거래가 용이하고 보수가 싸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ETF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죠. 이게 펀드를 상장을 시켰더니 이게 여러 가지 응용 분야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ETF는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 ETF를 익히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투자는 사실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흔히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4개만 지키면 투자에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분산 투자, 간접 투자, 저비용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 4가지가 한 방에 처리되는 게 바로 ETF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겠죠. 자, ETF를 어디서 만드냐? 이것도 결국 태생 자체는 펀드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근데 미국 애들이 이걸 만들면서 엄청 멋있는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몇 개 큰 것만 소개를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ETF 시장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1위,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입니다. 그리고 2위, 미래셋 자산운용의 타이거입니다. 그리고 3위, KB자산운용의 KB스타입니다. 그리고 4위, 한국투신운용의 킨덱스입니다. 그리고 5위,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이름을 앞에 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ETF라는 게요, 너무나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게 펀드 같기도 하면서 주식 같기도 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야식을 먹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곰희의 민족을 켜가지고 식당을 막 고르고 있습니다. 고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혼자 있고 10,000원밖에 없는데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유린기도 먹고 싶고 유산슬도 먹고 싶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코덱스 중식모음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메뉴인데 안에 짜장면 한 입, 짬뽕 한 입, 탕수육 한 개, 유린기 한 개, 유산슬 한 숟갈, 군만두 한 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혼자 먹기 딱 좋죠. 이게 바로 코덱스 중식모음이라는 ETF입니다. 곰희의 민족이라는 거래소 내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소액으로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ETF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덱스 중식 세트를 먹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되게 많은 게 있어요. 타이거 떡튀순 세트, 떡볶이 튀김 순대 세트죠. 그리고 코덱스 돈가스 세트, 뭐 이런 게 보입니다. 이름만 보면 딱 알겠죠. 그래서 ETF는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ETF가 언제부터 유명해졌냐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2002년 월드컵 할 때 들어왔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그때 도입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펀드 매니저가 자기의 이름을 딱 걸고 시장을 이기는 만큼 도전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시브 투자인 ETF 자체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2011년도에 이 그리스 때문에 금융위기가 살짝 오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위아래로 엄청 요동을 쳤어요. 다 털린 거죠, 그냥. 그런데 그 와중에 ETF를 좀 다룰 줄 아는 일부 사람들이 밑에서 레버리지를 사고 오르면 인버스를 사고 레버리지 사고 인버스를 사고 이런 트레이딩 방식으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먹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두 배로 먹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시간에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버스를 통해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행을 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제 트레이딩 방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고, 그래서 그때 아마 레버리지랑 인버스 얘네들 하루 거래량 합한 게 막 1조가 넘고 그랬어요. 그 후에도 박스권 시장이 왔다라고 하면 뭐 코스피 1800 되면 사고 2100 되면 팔고 1900 되면 사고 2100 되면 팔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투자 방법이 되어버렸죠. 아마 지금도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ETF 시장 자체가 커진 게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만으로 커져버렸어요. 외국에서는 레버리지 ETF는 거의 뭐 1%도 안 되는 아주 비주류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을 자랑하죠. 대단하죠. ETF 자체가 아주 패시브하고 인덱스 투자인데도 최대한 짜릿한 걸 찾아서 하는 거죠. 그 후에는 ETF의 본연의 장점을 살린 많은 종목들이 계속 출시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ETF 시장이 한 4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 세계 한 10위권 정도 안에 들어갑니다. 아주 잘 크고 있는 시장인 거죠. 이번에는 ETF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첫 번째,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입니다. 앞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코덱스 중식 세트처럼 ETF는 거의 다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이렇게 싼 가격만으로 정말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채권을 산다든지, 뭐 중국에 있는 시장들 중에서 선전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고 싶다든지, 미국 시장에 있는 금을 산다든지, 뭐 텍사스에 있는 원유를 산다든지, 이런 투자를 손쉽게 소액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TF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구리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구리를 사가지고 집에 둬야 됐고, 뭐 은도 둬야 됐고, 근데 ETF를 활용하면 이 모든 투자들이 실물로 비용이 전혀 없이 증권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월스트리트이 거기에서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하는 그걸 그대로 내가 내 방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증권 계좌 하나만 있으면 보자, 미국 주식 깔고, 자, 일본 조금 넣고, 자, 그 위에 한국 얹을까, 그리고 베트남 얹고, 그리고 인도 조금 얹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손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ETF의 두 번째 장점은 보수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일반 펀드들보다 보수가 저렴합니다. 일반 펀드들은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식형 할 때는 1%에서 2%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ETF들은 전체 평균을 다 합해도 이게 한 0.3에서 0.4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대표적인 ETF 몇 개 보면, 자,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보수가 0.15%, 코덱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0.25%, 그리고 코덱스 삼성그룹 이런 것도 0.25%. 이 정도로 매우 낮고요. ETF 중에서 해외 투자에 가는 뭐 타이거 차이나 쪽으로 가거나 파생이 들어가지고 뭐 레버리지가 붙는 것들도 0.6에서 0.7 정도 수준으로 아주 낮아요. 이렇게 낮은 보수가 가능한 게요, 이게 사람이 막 개입해가지고 머리 짜매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수를 쫓아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화가 가능하고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시장에서 지금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거래 비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져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ETF는 갈수록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ETF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장점은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ETF는 펀드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종목들에 얼만큼이 투자가 되고 있는지가 매일매일 공시가 됩니다.
일반 펀드들은 이 운용사에서 나에게 펀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운용관리 보고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서 열어보고 나면 그동안 이렇게 운용이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ETF는 어차피 다 쫓아가도록 되어 있고 그게 들어있는 게 매일매일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각과 다르게 종목이 바뀌거나 운용사에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ETF는 되게 깔끔한 게요. 내가 펀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득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샘플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자의 코덱스 200의 구성 종목을 나타낸 겁니다. 되게 클린하죠? ETF가 가진 네 번째 장점은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이 단타꾼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하루에 하나의 가격만 있고 그 가격으로 사거나 팔거나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한테는 밥 3번 먹으면 끝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이 ETF라는 친구는 자기가 마치 주식인 것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는 살 때도 하루가 걸리고 팔 때는 짧게는 4일, 길게는 2주 정도까지 현금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ETF는 자기가 주식인 것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팔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현금이 들어오니까 황금성이 매우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TF가 가진 다섯 번째 장점은요,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ETF는 원래 펀드잖아요. 펀드는 원래부터가 분산 투자 적용 의무가 있죠. 이게 ETF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ETF에서도 주식을 담을 때 10종목 이상 종목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한 종목을 30% 이상 담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TF를 하나만 사도 최소한 10개 이상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임의로 하려고 하면 사실 매우 힘든 게 분산 투자니까요. 그래서 그 흔한 코덱스 200을 한 주에 3만 원도 안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 코스피 상위 200 종목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거는요, 채권 ETF나 원자재 ETF처럼 그 시장이 갑자기 사라질 우려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ETF 속에 자산이 하나만 들어있는 것도 가능해요. 원래부터가 분산 투자를 안 하는 자산이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염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ETF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사실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유의사항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ETF는 단점이 없습니다.